어느 날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오히려 외칩니다. 개수대에 남겨진 그릇들, 구석에 쌓인 먼지, 의자 위에 겹겹이 놓인 옷가지들, 겉으론 별일 없어 보여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멈춰버린 듯한 정서, 어딘가 갇힌 듯한 영혼,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과 그냥 다시 누워버리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집을 치우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까? 정신분석가 칼 융은 말합니다. 집은 곧 자아의 확장이다.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그 흔적은 공간에 나타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 하나, 방치된 구석 하나마다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은 당신의 집을 죄책감이 아니라 경청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돕는 여정입니다. 선반 위의 먼지가 당신 내면의 어느 기억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재탄생을 위한 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댓글에 재탄생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우리 사이의 상징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작은 신호. 외부의 청소는 언제나 내부의 정리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서에 대한 저항이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침묵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지나가 봅시다. 때때로 집안의 어지러움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시간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미루고 먼지를 쌓이게 하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게 놔두는 건 단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공간은 그 상징 중 하나입니다. 청소를 미루는 건 종종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외면하고 밀려있던 감정을 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피로와 슬픔을 억누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감정이 그대로 공간에 반영됩니다. 당신의 공간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그건 단순한 어질러짐이 아니라 지금 당신 내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비추는 거울이자 상징의 무대입니다. 부엌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대는 당신이 휴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거울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창문은 세상과 연결된 창구이고 문은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받아들이거나 닫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쌓인 먼지는 지나간 감정들, 씻기지 않은 그릇은 표현되지 못한 욕구들, 바닥에 떨어진 옷들은 미루어진 결단일 수 있습니다. 공간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의 방향, 소리의 울림, 물건의 위치 하나하나가 당신 안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죠. 당신의 집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지러움이 무의식적인 반항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질서와 규칙, 이래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죠. 청소를 미루는 것은 무심코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칼 융은 인간 내면의 분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한다고 배운 것 사이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어지러운 공간은 일종의 피난처가 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나조차 나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하지만 그 피난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고요히 무너뜨립니다. 피로감은 쌓이고, 집중력은 흩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공간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건 단지 정리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 안의 저항이 모양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이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은 거창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는 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면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제스처입니다. 침대를 정돈할 때, 그건 어쩌면 감정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작은 집안일 하나하나가 당신의 일부를 다시 제자리에 데려옵니다. 할 때마다 생기는 기운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회복입니다. 개성화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모으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표면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 진짜 감정은 그 아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과의 연결이 끊기곤 합니다. 집이 어질러지기 시작할 때 그건 단지 바쁘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잊혀지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천을 들고 먼지를 닦는 그 단순한 행동이 의외로 아주 깊은 회복의 문이 되곤 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질 때 마침내 마음속 속삭임이 들립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청소는 바로 그 깨어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상징의 극장입니다. 거실은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침실은 당신이 얼마나 쉼과 친밀함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욕실은 정화와 해소의 공간, 부엌은 돌봄과 창조성, 그리고 결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한 것을 상징을 통해 드러냅니다. 집 안에 쌓인 먼지, 정리되지 않은 서랍, 버려지지 못한 물건 하나하나가 당신이 외면해온 감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공간은 내 안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공간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청소를 미루며 말합니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 융심리학에서 이것은 방어 기제라 부릅니다. 감정을 피하고 변화의 고통을 막기 위한 무의식적 보호장치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익숙한 혼돈입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배한다. 청소를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정리 하나, 작은 공간 하나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항은 적이 아닙니다. 저항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말없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오히려 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서 있는 공간이 불편하고 어지러움 속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통제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깊은 물결을 피하기 위해 혼란이라는 커튼 뒤로 숨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어지러움은 감정의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당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픔도 외로움도 상처도 미뤄지고 밀려나고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그 공간이 사실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 내면에 그림자 샤튼하몬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부분, 부정적인 감정, 억압된 욕망, 상처받은 기억들을 포함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 그림자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는 공간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방, 다치지 않는 서랍,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물건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적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접시는 반복적으로 주고만 있는 관계의 피로감, 먼지가 쌓인 거울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는 마음,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끝내지 못한 내면의 이야기들, 공간은 당신의 그림자를 대신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청소를 시작할 때 그건 단지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나고 포용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로라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이불은 구겨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로라의 지친 내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지 못한 채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였고
한때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그 손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갔습니다. 거울은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로라는 오랫동안 자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이 두려웠고 그 안에 비친 자기 잃은 얼굴이 더 두려웠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햇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침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했고 햇빛이 들어오게 커튼을 걷었고 그리고 거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청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안아준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변할수록 로라의 숨결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네오를 잊지 않았어. 나 여기 있어. 어떤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추억, 상처, 후회, 미련이 녹아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 고장난 시계, 열지 않는 상자 그 안에는 우리가 놓지 못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놓지 않는 것은 결국 당신을 붙잡는다. 버린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작은 이별, 작은 애도입니다. 그 물건을 통해 붙잡고 있던 감정을 이제는 놓아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울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도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정리는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정화하는 조용한 연금술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었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연금술은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 고통을 통찰로 바꾸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며 침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끌어내는 것.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먼지를 닦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 때 내면에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오래된 감정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향기로운 비누 거품조차 치유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의 뇌는 공간을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주변 환경은 감정과 사고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이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생각은 흐려지고 감정은 쉽게 요동치며 창의성은 숨을 곳을 잃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정돈되면 뇌는 안정을 찾고 감정은 진정되며 마음은 다시 확장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외부는 내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청소는 단지 외부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지금부터는 명료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도 정리될 수 있어.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기운이 흐릅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 오래된 상자,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것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기억의 잔재입니다. 과거로 가득 찬 공간은 현재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영혼은 깨어난다. 청소는 시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지금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고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먼지를 닦는 손끝에서 시작되고 다시 흐르는 당신의 시간을 불러옵니다. 때로 사람들은 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깊은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 예뻐져도 나한텐 의미 없을 거야. 정리해봐야 뭐가 달라져? 내 삶은 원래 이 정도야. 이런 속삭임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간을 줄 때 참된 자아가 피어난다. 청소는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무언의 언어로 말합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이런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 한 걸음이 당신의 내면 전체의 존엄성을 불어넣는 첫 신호입니다. 당신의 집은 말을 합니다. 말소리는 없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단순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안에 있는 것의 상징이다. 청소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이 공간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이 침묵 속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을까?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피어납니다. 공간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진짜 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청소는 공간의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필드 전체를 바꾸는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물건들, 쌓인 먼지, 방치된 구석들에는 정체된 감정과 에너지가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바뀌고 빛은 더 깊이 들어오고 공간은 새로운 메시지를 품게 됩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를 재구성한다. 청소는 우주의 대화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준비됐어요. 새로운 진동, 새로운 삶, 새로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더러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라고 공간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상상함으로써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빛난다. 당신이 공간을 정리하는 동안 그 어둠을 직면했고 그 어둠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청소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